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집합건물 내비게이션 토 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당 관리비인데요. 아파트는 부가 후 K아파트의 관리비를 공개하고 서울시 지역의 공동주택은 서울시까지 공개합니다. 집합건물은 K아파트에 공개하지는 않지만 대신 집합건물 특히 지상 같은 경우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평당 관리비를 물어보시는 구분 소유자, 부동산 중개인, 기타 등등 많습니다. 아파트는 평당으로 물어보지 않고 자기 그 아파트 몇 평인데 관리비 얼마 정도 나오냐라고 토탈을 물어보시지 평당 관리비는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게 다르죠. 이유는 평당 관리비를 물어보는 이유는 사업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비용을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집합 건물이 평당 관리비가 얼마인지 다른 지역은 또 얼마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임대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건물에 있는 그 호실을 구매를 하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 알아봐야지 이분들이 영업이익과 매우 관련이 높기 때문에 평당 관리비를 꼭 물어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부가가 끝나고 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 하셔야 될 게 나의 근무하는 곳의 평당 관리비 계산하고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부가니까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유사한 타 집합 건물의 평당 관리비를 매달 부과한 후에 비교를 해서 자료를 좀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유자가 물어봐도 막힘이 없이 대답할 수 있을 정도는 좀 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성하다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평당 관리비 산출 방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양식을 이제 샘플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그 평당 관리비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평당 관리비에는 세대 사용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대에서 쓰는 거는 세대가 어차피 내야 되는 거니까 그거하고 일반적으로 발부하게 되는 일반 관리비나 아니면 청소비, 수선비 이런 것들은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값들이 계속 한 달, 두 달, 석 달, 몇 달이 평균적으로 비슷하죠. 그런 것들은 평당 관리비를 물어보지 본인들이 쓰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 수도, 냉난방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에서 처리하는 냉난방 이것들은 부과를 하는데 공동에 대한 것은 합산하지만 세대 사용료는 평당 관리비의 산출점 제외합니다. 요거 먼저 말씀드리고 또 하나 평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한 1평은 3.3제곱미터 정확히 말하면 뭐 3.30578.5라고 제가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대충 어바웃으로 3.3만 우리가 계산할 때 씁니다. 그래서 한 1평은 우리가 3.3제곱미터가 바로 1평이죠. 그럼 반대로 얘를 거꾸로 1제곱미터로 값을 줄이면 그럼 얘는 나누기 3.3 했다는 얘기죠. 그럼 평도 얼마예요? 3.3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출할 때 우리가 1제곱미터당 단가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단가에다가 어떻게 할까요? 얘를 역으로 이항을 하죠. 그러면 곱하기 3.3을 하면 평이 나오겠죠. 그래서 1제곱미터당 단가, 1제곱미터당 단가 곱하기 3.3인데 3.1 썼네요. 3.3을 곱하면 평당 관리비가 나옵니다. 즉 얘가 식이 평당 관리비. 1제곱미터당 단가 곱하기 3.3 얘가 바로 평당 관리비입니다. 요거는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제 우리는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몇 가지 인근 지산, 뭐 기역 이름을 가진 지산, 히읗 이름을 가진 지산, 지읒 이름을 가진 지산이 있다 치고 그 고지서에 보면 관리 면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 면적을 여기다 입력해 놓은 거죠.
1제곱미터당.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그 각각 고지서 있는 금액을 다 쭉 넣었어요.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제부터 산출 금액을 봅시다. 합계 금액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 합계 금액에서 세대 사용료를 빼야 돼요. 그래서 평당 관리비는 전체 토탈에서 이 토탈에서 빼야겠죠. 그리고 세대 사용량을 빼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어쨌든 괄호를 해야 되니까 곱하기를 해야 될 거라 연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중 플러스 마이너스는 먼저 안 하고 곱셈 나눗셈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가로를 묶어서 덧셈 뺄셈 먼저 하도록 소가로 놓고 전체 토탈에서 보이시죠? 이제 세대를 빼야 돼요. 그래서 얘를 빼야 되죠. 빼기. 이 주소가 잘못됐어요. 얘는 샥 내려서 전기 세대 사용료 빼고, 그죠? 그 다음 또 세대 사용료라고 돼 있는 것도 찾아보셔야죠. 밑으로 내려서 세대 냉난방 얘도 빼야 되죠. 그죠? 얘도 빼요. 또 마이너스 세대 급탕비도 있으면 빼야겠죠. 또 마이너스 세대 수도료도 뺍니다. 얘도 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빼는 걸 적용하시겠습니까? 일단 네 하고 그리고 이제 함수를 다시 또 걸어야죠. 제가 너무 많이 뺐네요. 130, 131, 137, 147 I47에서 빼야 되는데 47에서 47 전체 주소에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I47 다시 얘는 전체 토탈에서 빼요. 세대 수도료, 세대료 빼고 세대 냉난방비도 빼고 세대 급탕비도 빼고 그 다음에 세대 전기료를 뺍니다. 이제 요거 빼죠. 그리고 나서 세대 사용량을 뺀 나머지 전체 비용에서 나누기 면적을 해야 되잖아요. 1제곱미터당. 그러면 관리 면적으로 나누셔야죠. 자, 얘로 나눕니다. 면적.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랬죠. 곱하기 3.3. 그래야지 평당이 나오니까 요렇게. 그러면 5,340원이 나옵니다. 여기 기억지사는 5,340원이 나오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얘는 두 번째 히읗지산도 마찬가지. 전체 토탈 금액에서 뺍니다. 세대 사용료, 수도, 세대 냉난방, 세대 급탕비, 빼기 세대 전기료. 그죠? 이렇게 빼고 나서 여기 나누기 전체 관리 면적. 쭉쭉쭉 올라가야겠죠? 여기 관리 면적 넣은 걸로,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 금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금액이 아니라 나누기 관리 면적 그리고 나서 곱하기 3.3배 해줘야죠. 그래서 평당 관리비 여기는 평당 관리비가 6,238원이 나왔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는 더 볼 것도 없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복사하겠습니다. 여기는 겁나 많이 났죠. 8,869원. 근데 여기서 보면 이걸 가지고 아 평당 관리비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고 이해하시지만 또 하나 특이한 거를 좀 여러분 구분해서 보실 수는 있을 거예요. 여기 지사는 주차 수입이 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100만 원 들어왔는데 이쪽에 보시면 관리비 차감으로 100만 원 차감해주고 있어요. 그죠? 차감해주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히읗 지사는 여기는 관리비 차감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9,200이 나오고 9,200 정도 나오고 그래서 6,238입니다. 얘는 지읒지사는 금액이 면적도 적은데 그죠? 관리비 차감까지 해주는데도 금액이 상당히 높죠. 제가 계속 비교를 하는데요.
지산도 오히려 규모가 큰 데일수록 관리비가 조금 더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작은 데는 규모의 경제가 안 되다 보니까 좀 더 비용이 더 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만약에 입주를 하신다면 이왕이면 큰 지산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역지산은 여기는 봤더니 주차 수입이 700이네요. 히읗지산은 주차 수입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관리비 차감이 없고요. 그죠? 근데 요거 히읗지산은 주차 수입이 발생하고 그리고 관리비 차감은 400을 해줍니다. 거의 480 가까이 되죠. 그렇게 해서 1억 600 정도 관리비 발생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차감해줘서 평당 관리비가 작죠. 자, 이제 히읗하고 기역을 보면 히읗은 주차를 부과 안 하고 그냥 그 차감도 안 해주고, 근데 기역은 주차를 부과하고 차감해주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외부 주차 수익에 대해서 입주자분한테 차감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지사는 평당 관리비가 줄어들죠. 이런 것도 좀 구분하시고요. 일반 관리비가 상대적 어디가 더 높은지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비교를 하시고 대신 면적별로 좀 비교하셔야죠. 요거 데이터만 갖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데는 보면 소독비 뭔가 좀 차이가 나는 걸 좀 보실 수 있죠. 여기는 뭔가 금액이 매우 작아요. 매우 특이하다. 적어도 이 금액은 안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얼마나 더 나오는지 이것도 비교해 보고,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이 자세하게 보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입주민이 물어보면 평당 관리비를 설명해 주시되, 그 중에서 왜 거기는 왜 이렇게 싸요? 라고 물어보면 이런 내용까지 알고 계시면 응대하기가 좀 더 편하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깊게 물어보신 분은 거의 드뭅니다. 그렇다고 아예 없다고 하지는 않아요. 저희 한 달에 한두 명은 깊게 물어보시는 분 있고 나머지는 그냥 어느 정도 추세, 금액 얼마 정도 되는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매달 부과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인근 지산이나 아니면 집합 건물에 대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시장 조사는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양식은 제가 한번 카페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